환경부 그린 뉴딜 TF 팀장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탄소 중립 사회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회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예측도 있고 실제로 실물 경제에 많은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다 좀 더 근본적인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한 관점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순배출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그린 뉴딜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가 해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우리 경제 사회를 녹색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지렛대 또는 투자의 개념이고, 단기적으로는 공공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저탄소 사회로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실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 기후 또는 생태적인 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성장 방식에 대해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반성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산업들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업들이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기회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친환경적인 산업 그리고 기술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린 뉴딜을 실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감축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진행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도시나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기후 탄력성 내지는 적응력을 높인다, 이런 적응의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적응을 잘 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나 산업들,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기반의 관점. 감축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늘리는 거, 그 다음에 미래차 보급을 확대하는 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거,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적응 분야에서는 스마트 그린 도시처럼 도시의 기후 탄력성을 높이는 사업, 기반의 관점에서는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 그 다음에 친환경 공정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이제 3가지 관점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 진행된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부분,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린 뉴딜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경유차라던가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를 늘리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이고요. 스마트 그린 도시처럼 도시의 기후 탄력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도시 숲을 늘리고 미세먼지 숲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크게 2가지 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잘 이행하는 틀이 하나가 있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의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이렇게 2가지 틀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이미 이행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년 동안의 그 계획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평가해서 각 부처별로 이행 성적을 대외 공개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050년 틀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2050년 목표를 세우고 그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비교를 해본다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나오는 공장을 돌리더라도 저감시설을 달아서 미세먼지가 못 나오도록 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자체를 적게 돌려야지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만 205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먼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의 산업 구조나 지금의 경제 상황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당위성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2050년 목표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국가의 방향성 관점이기 때문에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의견 수렴을 하고 합일점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 사람들이랑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방향으로 이제 모든 부처, 그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노력을 하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송 분야는 굉장히 오염 배출이 높은 분야고요. 미세먼지 배출의 한 14%, 그다음에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의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자체가 굉장히 재정 투자를 하는데 의미가 큰 사업이고요. 내연기관차를 살지 미래차를 구매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국민 관심 측면에서도 굉장히 상징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소차 기술력이라던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율이 이제 세계에서 거의 1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기반들을 잘 갖춰 나간다면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퍼스트 무버로서 우리나라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도 투자를 많이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는 그린 뉴딜의 시행 주체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그린 뉴딜에 포함된 재정 사업들이 지자체에 보조를 해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시행 주체로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점도 대부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민간 대민 최일선에서 접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차라든지 아니면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주주로 참여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그린 뉴딜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중기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저탄소 내지는 탄소 중립 사회로 이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나 기반을 갖추는 그런 그린 뉴딜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탄소 중립 사회 내지는 탈탄소 사회로 되기 위한 그런 지렛대로서 그린 뉴딜이 작용하기를 희망합니다.